되겠습니다. 그러면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진 스님 논평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 화면 공유 메뉴가 혹시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파란색 아니 초록색 아닙니까 밑에? 초록색. 쉬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법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노나미 선생님 처음 뵙는데, 노나미 선생님의 귀한 발표를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제가 그 논평문에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요거를 읽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불교 미술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잘 모르는 이제 사실은 문외한인데, 이렇게 동남아 불교에서 나타나는 약사열애와 같은 이런 아주 특별한 연구에 대해서 저같이 지금 문외한 입장에서 논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마도 제가 연구하는 인도 불교의 어떤 영역까지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발표자 노나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흥미롭게 느낍니다. 한국 우리 사원에서 출가자 입장에서 한국 사원에서 약사열애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실은 주제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연구 학술 대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과문한 탓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사열애에 대해서 찾아보면 대부분 이제 불교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이 여러 가지 약사열애에 관한 연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다루고 있으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실은 불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출가자나 이때 교리를 연구하는 저보다는 훨씬 더 약사열애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가 저를 비롯해서 교학을 하시는 또 불교 미술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이제 지난 발표입니다마는 심재관 교수님께서 이 불교 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동남아나 여러 파트를 연구할 때 불교 미술 하는 사람들과 제발 좀 같이 좀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와닿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로 이해했다면 노나미 선생님의 이 발표는 크게 이 앙코르의 약사열애로 비정된 불상의 두 가지 사례가 특별히 첫 번째는 못 잘린다 나가라는 이런 상해에서 둘러싸여 있는 불상의 유형 첫 번째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바즈라다라 또는 바즈라살타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금강저 또는 금강령을 들고 있는 두 가지 불상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못 잘린다 나가가 비록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아주 그 동남아 불상의 전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못 잘린다 고사와 상관 있는 석가모니 불이 아니라 약사열애로 비정하는데, 이분이 아주 특별하게 약병이나 또는 약합으로 보이는 걸 들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하는 것 같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동감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엠마 벙커가 반론한 것처럼 그 어떤 7세기의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자야 바르만 어떤 문제라든지 죄송합니다. 7세기가 자야 바르만 7세가 그 병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제 거기에 반론일 수 있는 노나미 선생님 말씀대로 과연 이 불상이 그러면 그 7세기에 꼭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불교 미술사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제 다음에 논평해 주실 우리 또 불교 미술을 좀 하신 허영옥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그 불상의 유형, 금강저, 금강령 이런 거는 발표자 선생님대로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시기라든지 병원 출토지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교리적인 측면인데요. 우리 왜 잘 아시다시피 이 문수 보현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기초적인 정보가 이 지혜와 자비라는 두 가지 양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혜와 자비라는 측면은 마치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을 가집니다. 그 상징을 보자면 이제 바즈라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힌두 전통에서 그 왕들이 아주 그 강력한 권위를 가지는 그런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드라 신이 들고 있는 특히 그 인드라 신화에 보면 적의 가슴을 찢어버린다고 하는 그 아주 천둥의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요게 불교에 들어와서는 그 적이라는 대상을 이제 번뇌로 상정해서 번뇌를 이 금강조로 확 찢게 되면 찢어버리고 끊어버리게 되면 요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혜가 드러난다. 즉 자비하고는 전혀 반대의 양상인 지혜를 강조하는 지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보면, 정서적으로 보면 야광보살, 약상보살 뭐 이렇게 약사열애 같은 분이 이 자비를 상징하는데 훨씬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역시 금강절을 드신 분을 약사열애로 상정하는 거는 교리적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봐서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 노나미 선생님의 발표가 공감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일광보살, 월광보살을 이제 조금 중요한 이제 그 이제 전거로 드셨는데 아마 그 약사열애에 나오는 지금 그 뿌라바라는 단어가 이제 빛이라는 의미가 있고 요 빛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지금 협시보살인 두 분이 위로자나 바이로자나죠. 이제 우리가 저 방세를 주면 바이로자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비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측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발견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을 굳이 분리하지 않겠다면 굳이 다른 용어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요 말씀이 이제 의정 번역이나 현장 번역에서 일광변조, 월광변조 또는 일광월광이라는 한역의 차이, 변조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 보통 우리 이 편조라는 발음은 이 편자를 우리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보통 변조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조라고 하는 것이 붙었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주요한 차이를 줄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범어에서 산스크릿에서 이거 위라고 하는 거는 불리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제 요게 그런 의미에서 발전된 의미가 넓게 두루 뭐 이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자로 번역하면 이제 편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로자나 이게 빛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빛이라는 뜻을 우리가 그 한자로 번역했을 때 광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조라는 사실은 번역은 이 빛광자하고 동어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로자나 자체가 빛이니까요. 빛을 이제 동사로 해석하면 비추다가 되는 거고 명사로 해석하면 빛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자에서는 아시겠지만 뭐 이 동사 명사의 구분이 조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범어는 원래 동사 중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 쓰였다면 이게 비추다라는 뜻으로 저는 더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해석에 따라서 이게 비추다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빛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저 사례로 드신 광명변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광명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변조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굳이 주어인 광명을 넣고 광명을 비추다. 그냥 비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주어를 살려내는 거죠. 사실 범어에서는 이게 주어가 없이도 동사로만 해도 동사 그 어미에 붙어 있는 격을 가지고 주어를 추정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어를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중국어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그냥 비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주어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니까 아마 굳이 광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광명변조라는 죄송합니다. 일광변조, 월광변조하고 일광월광하고는 제 생각에는 원어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드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짠드라, 달이나 수리야, 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중국어를 번역하시는 스님들, 의정이나 이런 스님들께서 그 뭐죠? 네, 저 수리아나 짠드라 자체에 빛광차를 붙여서 번역했을 충분히 가능성도 예,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발표해 주신 주제에서 이 비로자나에서 로자나가 붙었냐 안 붙었냐, 수리아에 로자나가 붙었냐 안 붙었냐, 이게 쟁점이라면은 조금 이제 다른 문제겠지만은 그냥 이제 그 번역어만 갖고 얘기했을 때 로자나가 사실 있었냐 없었냐는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요게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는 저것도 똑같습니다. 바이사자, 약사열의 바이사자도 바이사자가 이제 명사로 보면 약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뜻이 있겠지만 요거를 동사로 번역하면 치료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치료하다 이러면 뭘로 치료하냐? 이 주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다 혹은 의사가 치료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바이사자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주어도 만들고 동사도 만들고 중국에서는 두 개의 번역어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요번 노남미 선생님의 뭐 전반적인 그 발표문에 대해서 다 동감하지만 제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제 영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발표해주신 노남미 선생님의 이 주제가 앞으로 저 인도 불교의 영역을 넓혀가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 또 이 논문을 잘 완성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읽게 해주신다면 저한테는 아주 큰 영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논평으로 허영욱 선생님이 예,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허형욱입니다. 노남미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오늘 발표는 그 약사열애라고 하는 이 시기에 대승불교의 매우 구체적인 피 있는 논의를 해주신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1186년에 세워진 세이풍 비석을 위시하여 자야바르만 7세 때의 약사열의 신앙을 존재를 입증하는 명문들을 소개한 다음 약사열애와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지물을 둔 두 유형의 도상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선정인 위에 합과 같은 물건을 지닌 상들이고 두 번째 유형은 한쪽 손에 각각 금강령과 금강절을 쥔 상들입니다. 이에 구미권의 선행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약사열애 도상과 관련한 새로운 의견과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약사열의 신앙과 상의 조성은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과 후기의 티베트 불교권을 중심으로 행해진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이번 발표를 통해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에서도 엄연히 약사신앙이 있었고 상이 제작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교 미술이 지닌 광범위한 보편성과 함께 다양한 변형의 특징을 다시금 깨닫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쪽에 좀 잘 모르긴 하는데요. 발표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먼저 말씀드린 후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대한 소감입니다. 첫 번째 유형인 선정인의 지물을 취한 좌상은 불교 도성의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도 조명이 약사열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들의 지물을 중에는 위쪽 끝이 뾰족하거나 또 둥근 뚜껑이 덮인 완연한 용기의 형태가 뚜렷한 예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약사열의 상의 약기로 간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의 3단대자와 광배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지역 특유의 선정인 불자상에 새롭게 약기를 추가함으로써 약사열애를 나타내려 했다는 견해도 타당하게 들립니다. 지적하셨듯이 이는 마치 중국 당대 7세기 때 기존의 선정인 열애 자상에 약기를 얹어 놓아서 약사열애를 표현한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덧붙여 드리면은 우리나라 약사열애 자상은 통일신라 8세기 후반부터 항마 촉지인의 상이 대세를 이룹니다. 이는 기존에 제작해오던 촉지인의 열애 자상의 왼손에 새롭게 약기를 추가해서 약사열애 도상을 만든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일본도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약기라고 하는 매개물에 초점을 맞춰보면 약사열의 도상의 성립 과정이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의 금강조와 금강령을 든 상들입니다. 이 도상을 약사열이라고 주장한 하이람 우드워드의 견해는 흥미롭지만 직원인의 유사성을 매개로 이로자나의 개념을 언용하고 이것을 또 유리광으로 연결짓는 매우 복잡한 설명 모델은 선생님도 비판하셨듯이 다소 논쟁적이고 설득력도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만약 아무런 사전 정보나 배경 지식이 없이 이 도상을 본다면 약사열애보다는 아무래도 마즈라다라 밀교의 집금강을 연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상들과 기존의 바지라다라 또는 바지라사파로 알려진 밀교의 보살형살들, 그러니까 머리가 완연한 보살형상들이죠. 이것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상들 중 일부가 자이바르만 7세가 세운 병원 건물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약사열의 신앙과 연결고리를 찾는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정 스님이 한역한 그 칠불 약사경에 등장하는 집금광 보살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주목됩니다. 의정역 칠불 약사경은 달마급다 615년 역본, 현장 650년 역본보다 나중인 705년에 한역되었고 앞에 두 역본에 없었던 5종류의 그 다란이가 추가되거나 집금광 보살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이른바 밀교적 요소가 증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더욱이 의정은 인도 구범 여행 시 해로를 거쳐 오간 전력이 있고 그때의 교문을 토대로 남해 기기 내법전 등을 집필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은 비록 시간적인 간극은 있지만 의정역 칠불 약사경 또는 그것의 원본과 동남아 지역의 연관성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약사열애상의 명칭에 대해서입니다. 좀 궁금한데요. 동아시아 한역 약사경에 나오는 약사열의 정식 명칭인 약사유류강열애는 바이샤즈야구루, 바이드리아, 프라바, 타타가타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어에 대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 주신 세이퐁 비서 크메르 문자로 새겨진 그 처음 등장하는 약사열의 풀네임을 보면은 바이샤즈야구루, 바이드리아, 프라바, 라자지나라고 나오는데요. 이 맨 마지막 부분의 라자는 제가 알기로는 왕, 군왕, 그리고 진화는 완성자 또는 승리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앙코르 왕국에서는 다른 열애들의 존명을 표기할 때도 이와 비슷하게 뒷부분에 라자 진화를 붙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와의 이러한 차이가 단지 언어적 관습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아니면은 약사열애에 대한 앙코르 왕국 불교도들의 관념과 인식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달랐다면 그러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 열애상들의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서입니다. 유형 분류를 해주신 기준인 자세와 지물이 아니라 몸 자체의 표현을 보았을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 각각 보관과 장신구를 걸치지 않은 일반적인 열애상, 단순한 열애상이죠. 그리고 보관과 장신구를 착용한 열애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엄형이라고 이제 일컫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세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자료에서 단순형은 주로 속조성이고 또 장엄형은 청동으로서 재질이 나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러한 모습의 차이가 단순히 돌과 청동이라는 재료와 제작 기법 또는 상의 크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당시 단순형과 장엄형 열애상 사이에 도상적 또는 신앙적인 구별이 있었던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보관과 장신구를 착용한 이 시기 열애상들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은 동남아 불교 조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발표자 선생님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게 선생님 논문이 청중석에서 질문이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는 발표문입니다. 그래서 토론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시간을 좀 남겨주시면 청중석의 질문을 좀 많이 받고자 합니다. 일단 두 분 선생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급하게 쓴 사실 오래전부터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좀 급하게 쓴 글인데 두 분 선생님께서 논평을 정말 너무나 잘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제가 약간 정리가 스스로 안 됐던 부분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강대공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원어하고 한역 경전에 등장하는 어떤 명칭의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토대로 그거를 또 역으로 추적을 해서 해석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거를 토대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이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되는데 제가 좀 더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강대공 선생님의 의견을 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강적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교리적 정서적인 면에서 뭐 바즈라랑 이런 게 좀 약간 그러니까 연결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다만 제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자 한 것은 금강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는 그런 본 속성보다는 실제 금강저라고 하는 물건이 어떤 의뢰에서 어떤 기능으로 사용이 됐는가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발표문에 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9세기의 국하이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과천왕의 치병을 위해서 뭐 금강저랑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가지법으로 어떤 정수를 만들어서 이걸 복용을 하시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단편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이런 약사열의 의뢰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연결을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영욱 선생님께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라자지나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라자지나 두 가지가 같이 조합돼서 열애를 가리키는 선례가 없고 뒤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자 자체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불교 붓다를 가리킬 때는 수가타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 뭐 무니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뭐 진화도 나오지만 어쨌든 라자진화라는 이 조합은 제가 알기로도 여기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단순한 언어적 관습에 기인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약사열애에 대한 뭔가 다른 어떤 구별되는 개념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 도상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뭐 명칭을 또 새로운 명칭을 뒤에 붙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선생님 이제 논평 질문을 보고 약간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장엄형 단순형하고 장엄형 열애상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신앙적인 구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발견된 경향이나 혹은 서양에서 연구를 봐도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인도 빨라 시대라든지 중국 당대 보관부를 논할 때 논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의미나 해석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저런 형식의 크메르 미술에서 저런 식으로 보관을 쓰고 있는 형태는 제일 먼저는 힌두상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형태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것이 좀 전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앙코르 크메르 미술에 한해서 보자면 물론 그보다 시기가 앞서는 뭐 첸나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남인도 불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굉장히 나발이 굵은 그러니까 보관을 쓰지 않는 그런 형식의 불상들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힌두교를 신봉하게 되는 그 앙코르 왕국 들어와서는 힌두상이 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보관을 쓰고 있는 불상, 크메르 불상 같은 경우에는 초기엔 그것이 전용된 것 같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힌두교 조각과의 양식적 영향 관계 등의 맥락에서 이것들이 주로 논의가 되었었고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후 연구해 볼 만은 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의 과제로 두고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시간이 6시에 마치기로 되어 있나 같은데요.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몇 분은 더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청중석에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 있으시면 빨리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질문을 받고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노나미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 논의 대목이 왜 들어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129페이지 발제문에 129페이지에 그 일광보살, 월광보살의 표기가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지 제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문제 삼으신 건지, 아니 경전의 원문에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쓴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별 아무 그게 없는데. 그 네. 한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산스크리트 본이요. 산스크리트 본이요? 네. 음, 당연히 그 비문도 산스크리트 본의 유통을 거쳐서 비문에 그렇게 썼을 텐데 네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통 저가 이제 약간 익숙한 그 일광보살, 월광보살의 산스크리트 표기가 수리아 프라바, 산드라 프라바였어서, 그러니까 바이로차나라고 표현을 한 예를,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과문하다 보니까 많이 접하지 못해서 좀 이게 이렇게. 죄송한데 여기 인도 불교 하시는 선생님들 이게 범어본이 없나요? 인도 산스크리트 본이 없나요? 왜냐하면요 이게 길깃본이 있거든요. 길깃본이 있어요. 산스크리트 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그냥 뒤에다 편조를 의미하는 그 바이로자나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네. 부분은 제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왜 그렇게 그렇게 문제 삼으셨나. 조정을 좀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잘 그랬었어요. 이게 쇼펜이 아주 오래전에 박사 논문을 이 월광보살로 이거 뭐지 약사열애로 썼잖아요. 네네. 예, 거기 보면 그 사람이 그 길깃본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네.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아니면 끝내고요.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을 해 주십시오. 노나미 선생님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우선 이제 가장 의문시 되는 것은 과연 약사일까?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명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 그 지무를 제외한 모든 것은 석가모니와 동일하잖아요. 이 시기에 석가상이랑. 그래서 석가일까 약사일까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병원지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느 정도나 그 수량면에서 예를 들면 자야바르만 같은 경우에 병원을 한 100기 이상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약사가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냥 나왔다 이것인지 아니면 병원과 약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이것이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제가 자꾸만 말을 빨리 하게 돼서 정말 아니요, 속상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약사일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약사일 필요가 있을까? 병원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신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이해는 하지만 약사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당시 병원이라는 것이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환자를 그냥 모았던 것이 아닌가. 환자를 모아서 거기서 어떤 불교적인 의례를 행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불교적인 의례를 하는데 금강자와 금강령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을 만든 것은 혹시 아닐까. 즉 약사상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아니라 하더라도 밀교적인
어떤 의궤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달관이 여기에 가서 남긴 진라 풍토기에 의하면 이미 캄보디아에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이런 약사 신앙이 행해지고 그 의례를 준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영향이 새로이 들어갔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병원지 같은 경우에 일단 따프로운 비문에 102개라는 뭐 숫자는 나옵니다만 실제로 그만큼이 발굴이 된 거는 당연히 아니고 그 유적이 지금까지 30군데 정도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병원지로 사실 이제 그거를 병원지로 딱 이렇게 병원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말씀처럼 거기서 약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는 있지만 그게 약간 일관된 뭐랄까요, 플랜? 그러니까는 구조를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건물이 있고 그 동북부 방향 쪽으로 바깥쪽으로 저수지 같이 사용됐던 뭔가가 있고 이 안쪽에 또 조그만 건물이 있고 하여튼 그런 식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쨌든 그 학계에서는 병원 건물터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두 번째 유형의 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7기가 그런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닌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쪽 전공자들, 연구자들이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불교 의례 관련한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 상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은 약사열애라고 보기는 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정 여건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언급된 오히려 집금강 보살, 그러니까는 어떤 약사 의례 관련한 의미가 첨가된 집금강 보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논의상 더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뭐 좀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돼서 좀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추후에 좀 더 이 부분을 정말 보충해서 재미있는 논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라풍토기 얘기해 주신 부분은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염두에 둬봐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전혀 뭐 문외한으로서 아까 강희정 선생님하고 노남희 선생님 발표를 연속으로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긴 질문인데요. 약간 배경 지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자야바르만 7세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차크라바르틴이 되고자 했다는 생각이 있는데 노남희 선생님 발표 중에 이제 자야바르만 7세가 병원하고 뭐 이런 거 건립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이제 차크라바르틴이 되고자 했던 아쇼카 왕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쇼카 왕에 대한 기억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겠네요. 발표문에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비슷합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발표문에서 아까 발표할 때 그 부분 언급을 못했어요. 저희들한테 그게 더 관심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10분 이상 시간을 10분 넘겼거든요. 예, 더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여기 채팅창에 올라온 건 그냥 다 각각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질문이 더 없으시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기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려다가 누가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있잖아요. 우리 자야와르만 7세 때 이래 있는 그 뭐냐 중간에 자야와르만이 있고 양쪽에 보살들이 있는 상들이 제법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 보면 중앙에 이 나가 프로텍티드 부다가 있고 지금 발표하신 대로 약합비스 제가 뭐 시발인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요걸 가지고 있고 양쪽에 한쪽에는 아발로키테슈아라 다른 쪽에는 뿌라즈냐 파라미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야와르만은 아까 같이 대화라자라는 개념을 불교에 활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실상 리빙 부다로 생각했고
자기 아버지를 아발로키테슈아라 어머니를 우리 그 브라자냐 파라미타 이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이 자기 자신을 이 약사 열애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약사 열애에 디픽트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 게 있는지. 왜냐면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 나가 위에 앉아 있는 게 약사 열애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뭐 제 생각에 그냥 언뜻 드는 생각입니다. 그지? 이 어떤 요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자야바르만 7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저는 의정 때하고 자야바르만은 너무 시기가 멀지 않은가? 650년에 한 1100년대 후반이면 이게 동남아시아는 천지가 개벽을 한 3-4번 하고도 남았을 시기라 과연 그때 있었던 그 어떤 이 의정 스님이 번역한 책 내용이 과연 이 반대주마의 1100년대 후반에 그래 나타날 수 있었을까? 혹시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건 없을까? 뭐 그 두 가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 네.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야바르만 7세가 생각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헤르만 쿨케라는 학자가 이제 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앞전에 데바라자, 그러니까 힌두 신들의 이끌어와서 이제 본인을 이제 신성시했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 대상이 바뀐 것이고, 그러니까 자야바르만 7세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시기에 비문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막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측천무가 자신의 어떤 미륵불로 이렇게 동일시를 하면서 뭐 제가 지금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의 것들이 좀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추측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사실 크메르 비문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자야바르만 7세가 자기를 약사불로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동일시를 했다든지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사원 비문이나 이런 데서 아버지를 위해서 로케슈바라 아버지와 로케슈바라를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거기도 무르띠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한 뭐 상을 세웠다라든지, 그리고 어머니인 자야라자 추다마니를 위해서 어머니와 그다음에 바냐바라밀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습으로 한 바냐바라밀 보살을 세웠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기록과 그리고 남아있는 유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했구나, 그러면 분명히 그런 생각이 그 뒤에 숨어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신 중간 매개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연대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시고요. 저는 이제 주어진 한에서 약간 조금 더 나아가서 추측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진 어떤 원전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공유가 돼서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오래 기간 동안 살아남아서. 예.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사실 중간 매개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한번 그런 점도 뭐 서양의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한 게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발표문 논지가 선명해서 질문이 많이 나올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저기 외압이 좀 들어오네요. 그래서 발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5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